네, 안녕하십니까, 문도구입니다. 오늘의 MNF에서는 조현우 선수, 국가대표 조현우 선수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울산현대에서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월드컵을 앞두고도 계속 대표팀에 뽑히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조현우 선수의 분석은 두 가지로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탁월한 세이빙, 근데 그 세이빙에서 어떤 부분들이 좋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 두 번째는 많은 화두인 빌드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이빙적인 부분에 대한 건데, 제가 골키퍼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세이빙이 어떻다 저렇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코치나 감독의 입장으로서 이 골키퍼를 봤을 때 세이빙이 어떤 매력이 있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조현우 선수가 이제 막는 거를 보면 가끔가다 이제 슈팅들이 나오고 좋은 슈팅들이 나왔을 때 이걸 잡는다고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슈팅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골키퍼들이 이런 거를 쳐낸다든가 펀칭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현우 선수는 본인이 미리 뛰었을 때도 그런 걸 굉장히 캐칭의 안정감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나갈 것 같거나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 볼들을 너무 편안하게 잡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자주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펀칭을 할 때도 굉장히 코치나 감독으로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펀칭을 잘못된 공간에 한다든가 애매한 데 펀칭을 해놓으면 사실상 그게 상대방에게 세컨볼을 주워서 먹을 수 있는 기회, 좋은 기회를 창출해내는 거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중거리 슈팅 때려라, 골키퍼 펀칭이 약하다, 골키퍼가 약하다 하면 이제 중거리 슈팅을 많이 때려서 일부러 리바운드 되는 볼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조현우 선수는 그런 슈팅들이 들어왔을 때 본인이 닿기 어려운 것도 닿는 경우도 있고 슈퍼세이브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펀칭을 해야 될 때 그 펀칭을 상대에 뛰어들어오는 공격수가 관여하기 어려운 곳에 펀칭을 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현우 선수의 펀칭 능력, 세이빙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슈팅이 나왔을 때 반대로 오히려 나가게끔 코너킥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웃이 되게끔 펀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조현우 선수의 이제 세이빙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한 부분은 이제 반사신경과 그 슈퍼 세이빙 능력입니다. 제주투 선수가 이런 슈팅을 했을 때도 사실 굉장히 낮은 볼이고 빠른 볼인데, 이런 걸 반응해서 이렇게 쳐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반사신경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현우 선수가 지난 월드컵 때도 좋은 활약을 펼쳤고 해외 이적설이 나오고 굉장히 이제 좋은 선수다 라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맞고, 조현우 선수의 장점, 골키퍼로서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이런 세이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현우 선수의 슈퍼 세이브 능력, 이런 장면들은 그냥 감탄밖에 할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빌드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드업은 조현우 선수가 굉장히 약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골키퍼로부터 빌드업이 항상 시작이 되는데, 지난 2-3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 국가대표 팀에서도 빌드업 축구를 원하기 때문에 조현우 선수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대표팀에 뽑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개선을 많이 한 모습도 볼 수 있고, 울산현대 축구 자체가 굉장히 빌드업을 즐겨하는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현우 선수가 확실히 늘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스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그냥 길게 때려 넣는다든가 잡아놓고 패스 주고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보기 어려웠다고 하면, 지금의 조현우 선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정감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컨트롤해서 주고 움직이고 뭐 이런 장면들도 많고, 풀백들이 나가거나 윙어들한테 툭툭 이제 건너서 주는 패스들도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빌드업이 아쉽다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축구에 있어서 빌드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생각을 하지만 골키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방 빌드업을 할 때는 골키퍼의 빌드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방 빌드업을 할 때 골키퍼보다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얼마나 반대전을 잘해주고 조율을 잘해주냐가 중요한데, 후방 빌드업을 할 때는 조현우 선수가 오히려 수비형 미드필더는 미끼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골키퍼가 얼마나 편하게 볼을 배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압박을 쉽게 푸냐 못 푸냐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 조현우 선수가 한 번에 차는 킥이라든가 본인이 컨트롤을 해놓고 상대가 압박을 왔을 때 우리 센터백한테 볼을 주거나 풀백한테 볼을 줄 때 그 받는 선수가 편하게 잡아서 다음 동작을 할 수 있는 느낌보다는 뭔가 그 선수한테 줄 때부터 그 볼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압박감을 받는 패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현우 선수의 장점은 원래부터 세이빙 능력이었고 빌드업이 아니었지만, 빌드업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은 보여지나, 사실 대표팀에서 1순위가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안정감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고, 확실히 조현우 선수의 약점은 이런 빌드업적인 부분이다, 개선은 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지만 확실히 이런 부분이 약한 포인트다 라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컨텐츠에서는 드디어 팀 단위 분석을 제가 들어갈 건데요. 사실 선수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먼저 시작을 한 게 저도 감을 찾아야 되고 좀 선수들을 보면서 K리그를 보려고 했던 거고, 다음 주 컨텐츠에는 울산 현대가 도대체 왜 1위를 하고 있는가, 울산 현대가 추구하는 전방 압박 혹은 빌드업이 어떤 축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